지금 현대기아차한테 유일하게 없는 것 중 하나가 뭘까요? 소렌토급 중형 전기 SUV입니다. 소형 전기차도 있고 대형 전기차도 있는데 왜 중형 전기 SUV는 없는지를 생각해보니 꽤 흥미로운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건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국내 중국 전기차가 지금 비아디만 있는 게 아니죠. 이미 알려진 것처럼 지커도 한국 출시를 준비 중이라고 하잖아요. 빠르면 당장 내년이라고 하는데 일각에선 오히려 비아디보다 파급력이 더 클 거라고 보기도 합니다. 왜냐면 만듦새도 그렇고 현대기아차한테 아직 없는 소렌토급 전기 SUV가 굉장히 큰 변수가 될 거라는 말도 나옵니다. 지커가 아직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전략적으로 흥미로운 게 몇 가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대박인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게 될까 싶은 게 있거든요. 마침 최근에 탄핵안도 가결이 됐고 경제 관련 얘기와도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지커를 비롯한 중국 전기차들의 전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리고 미국 트럼프 정부를 비롯한 국제 정세가 우리한테 끼치는 영향은 뭔지 간단하게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비아디에 이어서 이번엔 지커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진출 시기가 빠르면 2025년, 늦어도 2026년 초에는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비아디와 마찬가지로 한국 판매를 위해서 조직을 구축하고 딜러사도 선정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지커는 유독 더 주목을 받는 이유가 지리차 산하에 있는 브랜드라 더 그럴 겁니다. 중국차가 싫다 뭐다 하지만 이미 지리차는 한국을 꽤 많이 잠식한 상태죠. 르노코리아만 봐도 지리차 싱유의 L이 원판인 그랑 콜레오스가 판매량 10위권에 안착했고요. 여기에 볼보부터 시작해서 벤츠와 폴스타까지 어떤 브랜드는 지분 구조 정도만 영향을 끼치지만 어떤 브랜드는 아예 연구 개발부터 생산까지 관여하고 폴스타는 아예 부산 르노코리아 공장에서 생산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게 참 답답한 겁니다. 중국차가 싫다고 아무리 외쳐도 이미 한국 시장은 잠지기 시작됐고, 그래서 이제는 중국 기업들의 전략이 어떤 상태고 이걸 어떻게 견제해야 할지를 말하기도 늦었다는 거죠. 지커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미 지커를 많이 타본 인플루언서들 사이에선 만듦새가 꽤 좋은 전기차로 통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소비자들이 판단하면 될 영역이라 아직은 논하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국내 출시 전략입니다. 일단 비아디의 국내 출시 루트와 아직까지는 비슷합니다. 동풍 소콘 때처럼 기본 인프라도 제대로 안 갖추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전문 딜러사들을 선정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되면 일단 전시장하고 서비스 센터는 기본적으로 평균 이상으로 구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곧 딜러사들 간의 경쟁 요소가 되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주력 모델 대부분 아직 국내 브랜드 중에선 없는 차종이기도 합니다. 소렌토급 중형 SUV이고 최근에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게 001과 7X 같은 차들입니다. 그 중에서 7X는 소렌토보다 크기 재원 수치가 더 큽니다. 직접적인 경쟁 상대가 없어서 성능 스펙은 아이오닉 5와 비교하자면 우선 배터리는 CATL 걸 씁니다. 흥미로운 점은 중국 인증 기준으로 최대 605km를 주행하는 모델은 LFP 배터리를 쓰고 780km를 주행하는 모델은 NCM 배터리를 쓴다는 것도 있고요. 600km 모델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배터리 용량은 아이오닉 5보다 큽니다. 차체 크기가 있으니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요. 중요한 건 가격일 텐데 아이오닉 5보다 큰 차잖아요. 평균 보조금을 기준으로 하면 실구매 가격이 아이오닉 5 롱레인지 모델은 평균 4,500만원 전후입니다. 지커 7X는 LFP 배터리를 쓰니까 평균 보조금이 더 적을 걸로 예상되는데 그럼에도 4,000만원 초반 정도일 거란 전망이 있습니다. 물론 국내에 들어온다면 4,500 전후가 예상되는데 이 정도면 차라리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사겠다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도 일단 전기차끼리 비교하면 그렇다는 거고요. 이 대목에서 아마 이런 소리도 나올 겁니다. 야, 이미 비아디는 트럭 들여왔을 때 망했는데 뭐하러 긴장하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는 특히나 데이터 같은 건 구분을 잘 해서 봐야 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비아디 트럭은 애초에 잘 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포터보다 저렴해도 잘 안 됐을 겁니다. 왜냐면 이미 포터와 봉고 전기차가 설레이기도 하거든요. 단거리 주행용으로 사는 게 아닌 이상 아직은 짐을 실어 나르는 용도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전기 모델이 아닌 디젤 모델 단종 이후로는 개선된 LPG 터보 모델을 선택하는 거겠죠. 이건 판매량 비율만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즉 비아디 트럭은 전시장을 비롯한 기본 인프라도 없이 들어왔고요. 국내 전기차 시장이 가뜩이나 작은 와중에 1톤 트럭 시장에선 비선호도가 유독 더 높았기 때문에 안 되는 게 당연했다는 겁니다. 비아디 관련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 중국 브랜드는 판매량도 그렇지만 진출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일 수 있습니다. 기존하고 다르게 판매 전문 딜러사를 끼고 들어온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 개인 고객이 아닌 회사 단위 고객들, 택시 회사나 렌터카 회사 같은 곳들을 먼저 공략하고 이걸로 점유율을 확보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중국 전기차를 경험하는 한국 사람들이 대폭 늘어나고 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브랜드 견제 심리를 풀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잠재 고객이 되는 시나리오를 이용할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비아디도 굳이 막 가성비 전략을 강조하지 않고 있다고 했잖아요. 중요한 건 이 차들이 진짜 성공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느냐일 텐데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반반이라고 보는데요. 우선 잘 될 수도 있다고 보는 이유는 앞에서 말한 시나리오를 아주 이상적으로 해냈을 때가 되겠죠. 그러니까 초반부터 개인 소비자들을 무리해서 공략하는 게 아니라 아예 회사 단위 구매자들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판매 점유율을 늘리고 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하고 잠재 고객으로 만든 다음 장기적으로는 개인 소비자들도 많아지게 하는 전략입니다. 사실 이것만 잘 돼도 한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꽤 많이 가져갈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반대로 잘 안 될 수도 있다고 보는 이유는 가격이 가장 큽니다. 이건 당연합니다. 솔직히 지금 당장 중국 전기차가 들어오는데 국산차랑 크게 차이가 없대요. 그럼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선 중국 전기차를 살 이유가 딱히 없습니다. 조금 더 주고 현대기아차 전기차를 사든지 아니면 아예 더 저렴한 하이브리드 차를 사겠죠. 이런 경우도 무시할 수 없는 게 비아디나 지리차가 해외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판매하는 게 그리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판매 노하우는 어설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장 소비자들이 뭘 원하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연구 인력을 10배 많게 굴려도 성공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특히 한국은 현대기아차의 본진이기 때문에 평가 기준도 까다롭고 가격은 더욱 예민할 수밖에 없어서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심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성공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어쨌든 중국 전기차 진출은 예고가 아닌 현실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전기차의 진출이 우리한테 피해가 되지는 않았으면 한다는 게 중론일 텐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중국 전기차가 한국에서 많이 팔리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정치 외교적 문제로 번지는 걸 견제해야 하고요. 이게 한번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을 겁니다. 최근에 윤석열 씨의 탄핵안이 가결됐고 헌재한테 공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미국 정부는 우선 한국이 민주주의 회복력과 법치주의를 높이 평가하고 한국 국민을 지지한다는 식으로 좋게 말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바이든 정부의 입장이고 조만간 들어설 트럼프 정부는 명확한 입장이 아직 없습니다. 이것도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 중 하나인데 머스크가 트럼프를 어떤 이유에서든 말도 안 되는 규모로 지원을 했고 당선이라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전기차 시장 전체가 침울해질 수는 있어도 머스크한테는 손해가 가지 않게 만들 거고 이건 뭐 테슬라한테 유리한 정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테슬라가 새롭게 연구 개발하고 있는 분야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중 하나가 지금 자율주행 쪽인 걸로 보입니다. 규제 완화를 예고했고요. 테슬라는 지금 한국 시장에서도 판매량 이익을 노려보고 있을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성장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한국 기업들은 중국 전기차 진출로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거죠. 한국 너네 중국 전기차를 팔게 해줘. 심지어 한국에서 생산까지 하게 해주네. 미국을 배신하겠다 이건가? 이렇게 나올 가능성 없지 않고요. 이미 트럼프는 한국은 머니 머신이라는 식의 발언도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모르겠습니다. 이런 걸 빌미로 국내 기업들을 난감하게 한 다음 결론적으로 미국한테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낼지 아니면 그런 거랑 상관없이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한 게 상당하니 무탈하게 흘러갈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가하게 중국차 실효율을 외칠 때가 아니라고 누차 이야기했던 겁니다. 단순히 한국에서 중국 전기차가 판매된다는 사실뿐 아니라 진출 규모나 전략을 무시할 수 없는 게 현실이고 이게 정치 외교적 문제로 잘못 번지면 곧바로 피해가 발생하는 거라서 우리나라도 친환경차 정책 같은 걸 대대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주제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친환경차 정책은 너무 허술하게 짝이 없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